혼인제도연구원은 권순영 선생을 통해 고려시대 재혼 사례를 알아봤다. 이것은 고려 의종 때 관리였던 김존중의 묘지명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분은 선취, 후취라고 그래가지고 부인을 둘 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재혼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부인이 있는데 또 부인을 취한 것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단서는 자녀들의 연령이다.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모두 장성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부인의 자녀는 모두 어리다고 기록하고 있다. 두 부인이 낳은 자식들의 나이가 대체로 비슷하다든지 동일하다든지 이러면은 같은 시기에 결혼을 한 얘기가 되니까 두 처를 취한 것이 되고요. 만약에 자녀들의 연령에 차이가 있다면은 이거는 동일한 시기에 결혼을 한 것이 아니니까 재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재혼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규보의 이삼국집에는 고려시대 결혼 풍습과 관련해 주목을 끄는 대목이 있다. 결혼 후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다. 고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서류 부가혼 또는 남기 여가혼이라고 합니다. 이 결혼 제도는 친정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친정에서 계속 살다가 뒤에 시댁으로 가는 제도였습니다. 물론 친정에 머무는 기간은 경우에 따라서 달랐지만은 무남 동료의 경우에 계속적으로 친정 부모를 모시는 게 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때는 여자 친정하고 상당히 가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이럴 경우에 다처를 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사회는 매우 흥미를 끄는 사례가 있다. 왕비의 재혼에 관한 것이다. 충선왕의 후실 순비는 결혼해 자식까지 낳았으나 38세의 나이에 다시 왕비가 됐다는 것이다. 재혼을 통해 왕비가 된 사례는 이외에도 성종과 충렬왕의 후비 등이 있다. 그렇다면 조선과 달리 고려 때는 여성의 재혼이 허용됐던 것일까? 우리나라 초기 족보 중 하나인 문화류씨의 가정부를 통해 여성들의 재혼 사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법례에 전 남편과 후 남편을 모두 기록하고 은폐하지 말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고려 때 여성들의 재혼이 드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의 재혼은 남편이 없는 경우, 즉 사별하거나 이혼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요즘과 마찬가지로 여성 측에서 이혼을 제기할 수도 있었을까? 이와 관련해 재밌는 기록이 전한다. 충수광의 후비인 수비권 씨는 원래 전 씨의 아들에게 시집 갔지만 전 씨의 집안이 좋지 않다고 하여 이혼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왕명에 의탁해 이혼했고 그 후 충수광의 비가 됐다는 것이다. 이혼하기 위해 왕명에 의지해야 했다는 것은 여성 측에서 이혼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려시대 때 이혼은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버리는 기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왜 나타나는가 하면 고려의 친족제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 때 친족은 북에만이 아니라 목에나 척의 쪽도 상당히 중시됐습니다. 사위나 외손주가 외가나 처가를 통해서 특권을 받는 것이 가능했고 처가나 외가의 상과 벌에 같이 연루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평소에는 부귀와 출세를 위해서 정치적인 변동이 있을 적에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새로 결혼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일처제와 재혼의 전통에 비춰보면 고려시대 여성들의 지위는 매우 높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혼당할 가능성도 높아 처의 지위가 확고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부 일처제의 전통은 원 간섭기에 다처제 풍습이 들어오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 이와 관련해 충렬왕 때 재상 박유는 다음과 같이 상소를 올린다. 몽고인이 다처제 풍습으로 고려 여인들을 데려가니 우리도 다처제를 시행하여 인재가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박유의 상소는 여성들의 대대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이때까지도 일부 일처제가 굳건했음을 입증하는 사례다.